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람들 정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 한참 이슈화 됐던 그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이제 뭐 건축물 판정되고 선임 시기,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궁금했던 그 정기 우리 과장님들하고의 겸직 가능 여부까지 해가지고 저희 간내 이제 그래서 다 이게 확정돼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그 업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온 걸 한번 천천히 그냥 한번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예. 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내 주택가에서 저희 이게 보내준 거예요. 이거 보고 딱 참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대부분 이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냥 다 보시면 됩니다. 뭐 기계섭입법 시행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시 난방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 귀공동주택은 저 근무하는 아파트는 2022년 4월 17일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공문을 보내준 거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여기 있죠. 아울러 관리주택 할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일하는 우리 시설대리 정대리님이 이제 그 자격 수첩을 다 이제 교육받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선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계설 그 참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다 이게 한 거예요. 기계설비 유지 선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인원은 그래서 이제 뭐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 14조 1항 및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 유지를 선임한다. 그래서 여기 표가 딱 있습니다. 예. 이제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차피 아파트 사람들이니까 공동주택을 보겠습니다. 또 공동주택이 이렇게 보시면은 요 끝에서 보시면 되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여기 책임 초급 유지 관리자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5,000세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초급 유지 관리자 또 한 명. 여기까지는 그냥 계속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1,000세대 이상, 저희가 이제 1,000세대가 넘고 2,000세대가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중급 유지 관리자를 한 명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이때부터는 고급 한 명, 보조 한 명이 있어야 되고, 3,000세대 이상 되면은 특급, 책임 유지관리자는 특급, 보조는 그냥 일반 유지관리자 한 명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 3,000세대 이상 되면은 이제 2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하고 좀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소방이 보조 선임자를 300세대마다 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따라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 관련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는 그래서 2020년 4월 18일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들은 완공일 이후 30일 이내 그러니까 2020년 4월 18일부터 완공된 아파트는 막 그냥 자격증을 실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가 근무한 데는 2020년 4월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든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해놨어요. 1전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00년 4월 27일까지 요거는 이제 자격증 없어도 그 수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내려야죠.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1전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2년 4월 17일까지 하는데 요거 자격증 없이도 이제 우선 수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요거는 보시면 다 아니까요. 나머지는 저희하고 뭐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임되던 건축물 판정 관련,
요런 거는 뭐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요 내용이 있더라고 이게. 근데 뭐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번 보시면은 약간 예. 한번 화면이 조금 핸드폰이다 보니까 예. 여기 선임 대상 건축물 판정 관련해서는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 관리 주체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봐가지고요. 연면적 세대수를 합산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한다. 글씨가 조금 깨지네요. 네. 한번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네. 예, 이렇게 됐죠. 네. 동의 연접한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봐 연면적 세대수를 합산. 예. 그래서 뭐 아까는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요 밑에 그래서 주상복합을 해놨습니다. 여기 그쵸? 주상복합 등 용도가 복합된 여기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연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주상복합 같은 건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쪽 보십시오. 그 임시 유지관리자 선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이전에 건축 허가이 이제 준공된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시로 자격증 없어도 수첩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게 돼 있어요. 그게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기계설비 유지가 선임에 관한 적용해서 이 규칙 시행 당시 1항에 따른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0년 4월 17일까지는 대신에 그 해당 건축물에 계속 근무하는 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실제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교육받아 수첩으로 가지고 취직한 그 건물에 계속 근무할 때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근데 2020년 4월 17일,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4년 동안은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도 딴 데를 가게 되면은 그 수첩은 못 써먹어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가태료. 가태료도 은근히 세요. 가태료는 뭐 처음에 1차 위반하면 300, 2차 위반은 400, 3차 위반은 500. 그러니까 유지관리자 선임 안 하면은 가태료를 이렇게 내겠다는 건데 3차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난리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있죠. 일반 기계, 건축 설비, 건설 기계 설비, 공존 행동, 설비 보전, 용접, 에너지 관리. 요 7개 중에 이제 하나를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이게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게 처음에 요거 시작할 때 저희 전기하고 겸직 안 된다 그래가지고 훨씬 좋죠. 전기하고 겸직 안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사실 크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머리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지관리 선임 위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위탁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위탁도 가능하고 다만 여기 있죠. 다만 유지관리물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선임 양형에 맞는 관리를 선임하고 상시근무 둘 이상의 건축물은 중복세 좀 똑같은 거죠. 전기안전관리자 한 건물에 한 명만 있는 거나 아까 이거는 뭐 일반 자격증 가는 거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제일 그거잖아요. 이게 머리 아픕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써 있죠. 이게 유지관리자는 타 분야의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한가? 기계설비법에서는 되게 웃겨요.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한 경우 이에 따르한다. 미꾸라지. 기계설비법에서 겸직을 제한해버려야죠. 기계는 기계만 할 수 있다. 근데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이 말 한마디에 웃겨지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미꾸라지 같은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보일러 금지 규정이 없대요. 근데 타업에서 겸직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전기사업법이잖아요. 거기서 전력인협회에서 모든 해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하고 기계설비하고 겸직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고압가스, 도시가스, 공동주택 관리 주택가에서하고는 겸직을 금지한다. 이거는 기계설비법에서 자기네들이 이 고압가스 이거 공동주택하고는 겸직을 금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결국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그 전기과장들이 전기 걸고 소방 걸고 관리 행정 업무까지 혼자서 하는 일이 지금 수십 개가 되는데 결국은 또 전기과장들한테 이 업무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기계섭 있다고 나중에 아파트에서도 또 여기 보십시오. 특히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과 기술력, 전기, 소방, 안전관리 등은 겸직을 할 수 없으나 소장님은 안 돼요. 근데 없으나 이 법이라 저도 공부 좀 했잖아요. 이 민법이랑 뭐 이거 공부하면서 없으나 기술력 상혹한 겸직은 입주자 대표가 허용한 거에 한 책임을 입주자 대표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설비 이거를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결국은 전기 그 전력협회나 뭐 주택가지 협회에서도 다 이런 거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합격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입주자 대표가 당연히 아파트에서는 전기과장 따로 쓰고 기계과장 따로 쓰면 월급이 요즘에 다 전기과장 기본적으로 다 300, 한 4, 50 이상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하고 기계과장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 결국은 경제 논리,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경제 때문에 제가 이게 합쳐질 건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가 또 입주자 대표가, 당연히 입주자 대표들은 아파트 관리비 쫓겨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겸직하라고 그러지 미쳤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게 하니까 뭐,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있어요? 하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 그건 아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 관리과장에 하면서 경비 미화원들까지 업무 다 보고 있죠. 안전교육 다 시키고 있죠. 거기다가 세대 민원, 더구나 특히 관리비, 전기수도 온수 난방, 관리비 이거 다 우리 전기과장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기사들은 반장들은 검침받게 더해요. 우리가 그 머리 쓰고 다 그 와중에 소장님들 힘든 업무 뭐 동대표 회의나 뭐나 다 우리 전기과장들 관리과장들이 서포트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게 한마디로 어깨가 무겁게 또 이거를 넘기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하고 있는 걸.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가 법 아니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러면 해서 겸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 뭐 기계 설비고 학원들 수익 창출하는 거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책 사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전력인협회에서도 법을 어차피 기계설비법이나 전기사업법을 해가지고 전기는 기계설비 쪽하고 분야가 틀리잖아요. 전기하고 기계하고는 우리는 P는 VI 그거잖아요. 저기 같이 흥분해주고 우리는 P는 VI 코사인 델타잖아요. 루트 3배 전기는 기계는 그거잖아요. 저기 몽치하고 닦고 쪼이고 기름치는 게 기계 파트죠. 전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기계 파트는 완전히. 근데 어떻게 겸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요거를 제가 한번 싹 이렇게 한번 했고요. 어쨌든 뭐 이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부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는 없죠. 뭐 그래서 앞으로 이 전력인 협회 쪽도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직무 그 선임자라서 뭐 1년에 회원비만 받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쪽에 권익을 위해서는 전력협회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기 안전관리자 우리 현직에 있는 관리과장님들 힘내시고요. 다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 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그거 중에 하나는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뻔한 거잖아요. 겸직 가능하면 다 그렇게, 이거도, 지금도 우리가 몇 개씩 걸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